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생방송 진행의 김민수입니다. 아직 밤 11시 아니고요. 저는 7시 맞습니다. 오늘은 7시 홍당무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어김없이 오늘도 이 거시적인 시장 흐름도 짚어볼 거고요.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옵션 매매법 교육까지 여러분의 계좌에 돈이 절로 스며들 수 있도록 돈며드는 투자 정보들로 이 50분 또 녹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소개로 스타트를 해봐야겠죠. 이제 월요일 밤을 장식해 주셨던 분인데 이제는 화요일 저녁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실전 트레이더 장자방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은요, 17년의 매매 노하우를 바탕으로 돈 되는 투자 전략 쉽고 상세하고 또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전문가님만의 특유의 매매법이죠. 주식과 ETF 그리고 선물 옵션까지 모두 다루는 삼박자 매매법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큰 수익을 또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전문가님은 무엇보다 항상 매매 원칙으로 잃지 않는 매매를 강조해 주시는 분이죠. 즉 리스크를 줄인 상태, 손실은 0으로 만든 상태에서 수익만을 차곡차곡 쌓아주시는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어렵고 까다롭고 또 대응하기 힘든 이 시장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수익을 채워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지금 노란톡방 안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고 계신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만 딱 켜시고요. 이 QR코드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 입장 링크가 바로 생성됩니다. 그거 당황하지 마시고 꾹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혹 검색하게 되신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 활용하셔서 홍당무 장자방 6글자 입력 후 직접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은 무엇보다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선물 맞이 톡방 입장 이벤트를 또 하나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10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무료로 진행되는 온라인 특강이고요. 하락장의 초특급 대응책과 더불어서 선물옵션 매매법 또 꼼꼼하게 촘촘하게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가실 수 있는 노란 톡방 이 QR코드 활용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바른 투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장자방 전문가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보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7시에 쫓아왔는데 어떻게 저 보고 싶었나요? 매우 반가워요. 우리 홍당무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시장이 하락을 할 거라는 얘기를 여름부터 계속 예고를 드렸어요. 우리가 2차 전지 랠리가 이루어지고 로봇 주식이 랠리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 지금 여러분 특히나 코스닥 종목 거래하시는 분들은 이미 빼셔라 얘기를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는데 어떻게 다 빼고 나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일주일 내에 무너질 거야 라고 얘기하고 나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고 좀 시장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지금 왜 이걸 우려하냐면 오늘 이제 시황에 대한 얘기를 좀 상세하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시장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고 시황이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파도를 헤치고 나가서 배를 타고 나가는 내가 선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10년차 선장이고 20년차 선장이고 30년차의 베테랑 선장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주식 경력 10년, 20년, 30년의 베테랑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뭘 봐야 되면 날씨가 제일 중요해요. 날씨가 여러분 그냥 웬만큼 파도 치는 정도면 경험 노련한 사람은 잘 운전하고 갑니다. 근데 너울이 치고 태풍이 오고 해일이 일 때는요. 베테랑 아니라 베테랑 할아버지라도 죽습니다. 빠져 죽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배를 출항하지 않는 거예요. 주식을 매매하지 않는 것이고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고 혹은 지금처럼 빠질 때는 인버스를 베팅을 해서 혹은 선물 매도나 풋옵션을 베팅을 해서 하방 포지션에 적극적인 이익을 얻는 것이지 주식이 오를 거라고 기우제 지내는 건 굉장히 미련한 짓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락 패턴과 하락장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시황이 어디까지 빠질 건지, 미국 시장이 앞으로 고점에서 한 적게 빠지면 25%, 많이 빠지면 40%까지 빠질 거예요. 코스피 지수 마찬가지죠. 고점 대비 적게 빠지면 한 20% 정도 빠질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빠지면 30, 40% 정도 빠질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를 지키냐 못 지키냐, 많이 빠지면 1800까지 빠진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될 시기란 말이죠.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안쪽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하지 않고 저처럼 인버스를 배팅하고 하방 포지션을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회 장세가 올 거니까 조금만 몇 달만 기다려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들 상세하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일단 리스크는 0으로 줄인 상태에서 리스크를 없앤 상태에서 하방 포지션으로 이 시장을 대응하면서 또 이 시장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법,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장을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선물 옵션 매매법 함께 재미있게 배우면서 또 수익까지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하단에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또 틈틈이 나가니까 참고해서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또 들어오셔서 오늘 준비된 무료 온라인 특강 링크까지도 꼭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강의를 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봐야겠죠. 전문가님, 오늘 시황 점검부터도 짚어주신다고 했는데 이 시장을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뭐 저는 쭉 앉아서 봅니다. 다리가 아파서. 자, 네, 보시... 하나씩 풀어주시죠. 네, 그럴게요. 자, 월봉을 한번 보실게요. 얘는 선물지수 차트인데 종합주가지수를 보시는 거랑 동일하거든요. 한번 쭉 점검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선물지수 차트 월봉을 보시면 종합주가지수 코스피지수 200이랑 동일하게 보시면 되는데 얘는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쭉 하락하고 작년 2020년 10월을 저점으로 반등을 해요. 그런데 얘는 보시게 되면 상승이냐 하락이냐를 판단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출발점이에요. 출발점에서 이렇게 올랐다가 빠지는데 얘가 상승장이라면 아까 출발했던 이 직전 저점을 안 깹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되겠죠. 그런데 화면에 잘 안 보이시는군요. 검정색으로 제가 표시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직전 저점대를 깨지 않고 올라갈 텐데 이 가격이 깨지는 순간 얘는 어디까지 빠지게 되냐면 우리가 대등수열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요. 좀 어려운 얘기죠. 어렸을 때 우리가 학교 때 데칼코만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스케치북에다가 한쪽에다가 물감을 칠해요. 이렇게 반을 접어요. 막 칠을 해 이렇게 동그랗게. 그럼 얘도 접었다 떼면은 똑같은 모양이 나오죠. 이걸 데칼코만이라고 우리 얘기했던 기억나십니까? 막 물감처럼 이렇게 접었다 떼는 거. 근데 우리가 파동의 사이즈는 기준점을 지켜서 올라갔던 놈은 기준점이 깨지게 되면 이 기준점만큼의 하락을 해요. 그래서 얘가 제가 작년에 10월 달에 바닥이라고 저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때 제가 반도체하고 2차 전지하고 자동차 풀베팅 이야기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거 뭐였습니까? 저 조선주, 현대미포조선 이야기하고 철강 얘기하고 이러면서 성장주는 얘네들이야라고 이야기하면서 올라왔던 것이 적게 간 것은 50%쯤 났고 많이 간 것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수백 프로씩 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께 경계심을 드렸던 게 언제냐면 7월입니다. 자, 여기 월봉이에요. 이게 7월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8월이에요. 그리고 지금 9월이에요. 자, 가만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7월 달에 무슨 얘기했냐면 이 여름까지의 썸머 랠리는 이 정도일 것 같다. 그리고 하반기 꺾이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만 얘가 급락일지 아니면 계단식 하락일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했냐면 2011년도에 제가 코스피 지수하고 여러분 그 뭡니까 미국 신용등 강등됐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미국이 이번에도 올해에도 신용등 강등이 되냐 마냐 하다가 해결되면서 와 올랐잖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빠지는데 그때는 불과 2주 만에 선물지수 60포인트, 종합주가지수는 200포인트가량이 빠졌거든요. 엄청난 폭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하락은 아닐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말씀대로 천천히 계단식 하락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들은 뭐 착하게 사셨으니까 안 그랬겠습니다만 말썽을 좀 피우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 때 잘못하면은 저희 때는 체벌이 있었거든요. 엎드려 뻗쳐가지고 두들겨 맞기도 하고 빠따 맞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자랐던 것 같습니다. 군대도 저희 때는 두들겨 맞고 자란 세대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 만약에 어차피 맞아야 되잖아요. 엎드려 뻗쳐 그러고 이렇게 빠따를 때린다고 할 때 이걸 한 방에 시원하게 때리는 사람이 차라리 고맙습니다. 이걸 여기다 대다 때릴까 말까 그러면은 움찔움찔하거든요. 눈 움찔움찔하고 그리고 짜증 나거든요. 근데 지금 장이 어떤 장이냐면 떨어질까 말까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시원하게 확 떨어져 버리면 아싸리 그냥 시장이 박살났대. 완전히 박살난 상태에서 저점 잡고 쫙 급반등할 수 있는데 지금 소리 계단식 하락을 하게 되면 거의 그냥 삶아서 끓여 죽이는 개구리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솥단지에다가 개구리를 집어넣고 처음에 찬물을 갖다가 넣고 개구리가 여기서 놀면 야 시원하다 수영치기 좋다. 근데 여기다 이렇게 불을 막 떼요.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뜨뜻하다 좋다. 미지근하다 뜨끈하다 좀 뜨거운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타이밍은 깨구락지 쫙 뻗으면서 삶아 죽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장이 빠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게 상승 중 조정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왜냐하면 얘가 이미 상승 파동을 다 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폭이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떨어지면 차라리 우리는 편한데, 그게 아니라 되게 천천히 빠지게 된다면 오히려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저점을 잡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따라서 지금 이 파동 안에서는 내가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인버스를 말씀드리게 된 것이고요. 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자, 그럼 얘가 본격적인 하락이냐 아니면 조정의 끝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선물지수 320을 지킨다면 얘는 지키고 올라가는 구조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런데 선물지수 320짜리가 만약에 무너진다고 한다면 저는 얘를 얼마까지 볼 생각이냐면 선물지수 290에서 300을 볼 생각인데, 자, 이쯤이면은 우리가 종합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초반을 지키냐 깨냐 정도까지 아마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2000에서 2100포인트까지 내려와서 지킬 거냐 말 거냐인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따진다면 2500포인트가 마지노선인 거예요. 걔가 깨지면 4,500포인트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서 7월부터 계속 하방을 이야기하면서 주식을 빼라, 현금화 시키자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슬슬 인버스, 반등시마다 인버스 잡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그 자리들이 이제 출발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미세하게 보시면 직전 저점이 다시 깨진다면 얘는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이해되셔요? 자, 우리가 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쉽게 설명을 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소개팅을 나가서 마음에 든 사람이 생겼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만났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손 한번 잡아봐야지. 손 잡는 거 성공했습니다. 자, 그 다음날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손 잡는 거를 잡을까 말까 눈치 보거나 물어보고 손 잡습니까? 자연스럽게 잡습니까? 보통은 자연스럽게 잡죠. 그죠? 우리 옆에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연스럽게 잡는다고 얘기합니다. 왜? 이건 뭐냐면 손을 잡는 내가 저항대를 넘은 거예요. 그럼 다음 날은 손은 당연히 잡는 거고, 어떻게 한번 안아볼까? 어떻게 한번 뽀뽀해볼까? 이런 궁리를 우리는 하지 않습니까? 다음 저항이라는 게 그런 건데, 문제는 자, 여기서 직전 지지대가 깨졌다는 건 뭐냐면, 어제 손을 잡고 기분 좋게 우리 들어가서 야, 우리 한번 사귀어볼까?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불구하고 다음 날 만났더니 손을 잡을 때 손을 이렇게 빼는 거야. 옆에서 이게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뭔가 조짐이 이상하지 않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랑 마음에 안 드는데, 혹은 생각해보니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안 만나고 싶어라는 의사표현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추세가 형성됐던 두 사람의 관계가 추세가 깨지는 관계가 되는 거죠. 직전 저점을 이탈한다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상승 추세가 지켜지는 의미, 저점대가 붕괴되고 있다니, 그러면 자, 그럼 일봉을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여기 추세들을 한번 그려놔 봤는데, 보시면 앞전에 고점이 1번, 2번, 3번, 4번 고점을 높이면서 좋았는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저점대가 붕괴됐어요. 제가 여러분 7월 달에 고점이니까 정리하세요, 주식 파세요라고 얘기한 게 여기 3번, 4번 고점 여기거든요. 예, 다 정리하시라고. 그리고 조정이 눌렀다 오르는 상승일지 하락일지 모르겠으니 조심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급락을 하기 시작해서 이때 반등은 짧게 보고 뭐하자? 하방 보자라고 이야기 드렸었는데, 얘가 저는 내려오지 않았으면 하는 가격이 선물지수 328이었어요. 자, 직전 저점은 327.25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을 보시면, 자, 앞에 자리는 아래 꼬리 다는 양봉이었어요.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 지금 오늘은 뭐냐면 장대 음봉으로 밀어버리고 있어요. 이 얘기는 내일 다시 무너지고 명절 끝나면서 지수가 깨질 거라는 얘기예요. 자, 저기가 깨지면 우리가 어디까지 정조준해야 되냐면, 다음 목표가가 선물지수 310, 그 다음 목표가가 290까지 열려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우리 장이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장은 하락을 이제 출발밖에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미선물이 빠질 때, 미국 시장이 무너질 때 대한민국 시장이 버텼나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시장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지난주에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주가지수가 빠질 때 선물 옵션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선물 매도와 풋옵션을 가지고 하방으로 밀고 가면서 돈을 되게 많이 벌 수 있어요. 지금 풋옵션이 벌써 저점에서 10배 이상 올라왔거든요. 근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얘가 명절 끝나고 났을 때 적게 터지면 30배, 많이 터지면 100배가량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지수가 많이 빠질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물 옵션 할 줄 모르시는 분들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냐면 인버스라는 것이 있어요. 자, 이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제 단톡방에다가 여러분께 어떤 말씀 드렸냐면, 선물지수 빠질
거니까 인버스를 베팅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중을 여러분 방송이나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50% 이상을 말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 최하 50%는 채우세요. 많으면 100%까지 몰빵해도 좋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 얘기가 뭐냐면 시장이 상당폭 빠질 거고 적어도 손해는 죽어도 안 날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제가 배팅을 시킨 가격이 얼마냐면 2,500원이에요. 2,500원에서 2,520원인데 지금 2,730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올라온 폭이 이만큼 올라왔죠. 근데 저는 지금 어디까지 생각하는 거냐면 이번에 떨어질 때 아무리 못 가도 3,000원에서 3,200원 여기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때 2,500원대 배팅을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으로 20%는 수익 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3,000원 정도 본다는 얘기가 20%고요. 3,200원, 3,300원까지 간다면 25, 30%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 제가 생각하는 급락파가 미국이 같이 떨어지는 모습이 생긴다고 한다면 40%에서 60%까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보는 근거를 보시게 되면 자 보실게요. 월봉을 한번 보시죠. 제가 지금 팍스TV에 출연하게 된 게 언제냐면은 2021년 1월입니다. 여기에요. 제가 들어간 자리가. 자, 이때 인버스 지금 종목 코드는 252670입니다. 252670. 예, 얘는 정확한 명칭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곱하기 2입니다. 우리가 소위 곱버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얘가 1825원 찍을 때 제가 여기서 매집을 팍스TV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1910원에서 1925원까지 매수한다.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제가 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내년도 이때가 여름이었거든요. 딱 요맘때요. 여름에 2021년 여름에 여기서 내가 사가지고 어디까지 볼 거냐면 저점 대비 더블 정도 3,800원에서 3,900원 정도 볼 거예요라고 이야기했는데 소요 시간은 1년 조금 넘게 걸리지 않을까 1년에서 1년 반 걸리지 않을까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작년 10월이죠. 3,900원을 살짝 넘겼다 내려왔거든요. 그때 다 팔았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주가지수가 빠질 때 우리는 손해본다고 힘만 들어 하지만 주가지수가 빠질 때 수익 나는 상품이 있다면 왜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해야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인버스의 출발이 또 다른 추세의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못 가면은 3,000원 초반 정도 여기 파란 이평선이 3,100원 정도인데 여기쯤에서 막히고 한번 주저앉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장이 반등 한번 하겠죠? 그리고 얘가 치고 넘어간 다음에 지난번에 3,800원, 3,900원 같은 이 자리까지는 우리가 목표치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만약 저기까지 간다면은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를 위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은 제가 이때 여러분 2021년부터 22년 10월까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한 1년 정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인버스가 우량주다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계속 외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청자님 한번 외쳐보죠. 당분간은 인버스가 우량주다. 아시겠죠? 네, 당분간은 인버스가 우량주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빠진다고 할 때 어설픈 것들 괜히 건드렸다가 작살나지 마시고 할 거 없으면 인버스 사십시오. 자, 인버스는 단타로 보시는 분들은 3,000원에서 3,100원 정도에서 목표 차익 실현하시면 아마 제가 사자고 했던 2,500원에 사신 분은 바닥에서부터 20%에서 25% 정도 수익을 내시게 될 거고 만약에 지금 추격하시는 분이라면 대략 10% 정도는 버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자리에서 들어가서 드시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고 어떤 사람도 방송에 나와서 비중 50% 혹은 100% 풀배팅까지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분명히 지난주에 50% 이상 배팅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방송 심의 규정이 방송에 나와서 몰빵 풀배팅 얘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거 하게 되면 또 잡혀가요. 방송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비중 50% 이러면 거의 풀배팅에 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하는 시황들을 실시간으로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전 여러분 전화번호 모르고 여러분이 제 전화번호 모르시잖아요. 서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 저랑 소통할 수 있는 공간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하단에 보시면 TV 앞에 핸드폰을 들고 오세요. 들고 오셔가지고 우측 여기 하단에 보시면 네모난 모양의 QR코드가 있거든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카메라 기능을 이렇게 설정하신 상태에서 카메라 갖다가 이렇게 TV 앞에다 네모난 데다가 비추십시오. 그러면은 요만한 링크가 영어로 된 게 하나 뜰 거예요. 그러면 누르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카카오톡 메신저에 가시면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이 하나가 떠요. 사칭된 이상 것들 많거든요. 뭐 몇 명 안 되는 것들 그 제 거 아니고요. 인원 많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톡에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인버스 잡아서 얼마나 끌고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언제쯤 팔아먹고 또 다시 시장이 좀 반등 나오면 눌림시에 또 사야 되는지를 계속 관리해드리면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많이 빠질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인버스가 좀 득세하는 세상일 테니까 주식 매수에 대한 생각은 당분간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코덱스 레버리지가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15,700원, 800원에 매수해서 여기 17,300원, 400원에 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눌림 줄 때 여기 저희가 여기서 16,300원이 망가지게 되면 끝난 거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얘가 무너지면서 장대 음봉인데 저점 깨지게 되면 얘는 글쎄요 12,000~13,000원대까지는 빠지지 않을까라고 현재 기대하고 있어서 인버스가 얼마나 가는지 하다가 제가 인버스 다 팔자라고 이야기하면 레버리지를 그때 사시면 될 것 같아서 당분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종목들 보시면 좀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자, 주도주 섹터를 보시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우리 7월 24일 날에 26일 날 최고점에서 2차 전지 다 팔자라고 말씀드렸는데 거의 뭐 나라를 구할 수준의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만약에 7월 26일 날 10시 49분에 최고점에 팔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 안 파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반토막 이상 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차 전지가 사그라들면서 무너진다면 얼마나 빠질까 좀 기대해보는 과정이고, 2차 전지가 만약에 반등을 시도하면서 랠리를 움직인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락이 덜 갈 거예요. 근데 2차 전지가 살아나지 않는 한 주식시장이 지금은 살아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가 지금 꽤 많이 버텼던 종목이거든요. 시장에 조정이 나오더라도 꽤 많이 버티고 있죠. 이 자동차가 무너지면 진짜 하락장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금 하락의 속도가 안 붙는 건 자동차가 그래도 견조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근데 자동차 코덱스 자동차 라고 하는 그 ETF인데요. 종목 코드 091180입니다. 이 종목이 18,000원이 깨지는 순간 시장은 투매가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상당 폭의 하락을 여러분 눈부시게 보시게 됩니다. 눈물을 앞을 가리면서 보시게 될 테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좀 시장이 하락으로 이제 확실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는 우리가 시장이 조정이 나오든 뭐랬든 제일 짱짱하게 버텼던 제일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32,000원짜리가 이탈하게 되는 순간부터 얘는 어디까지 열리게 되냐면 25,000~26,000원, 뭐 잘 가야 7,000원 정도까지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반도체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DB하이텍, 리노공업 이런 것들이 다 반도체인데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 업종을 시총을 합치게 되면 30%에서 35%를 차지해요. 그러면 전체 시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게 얘네가 무너지는데 지수가 올라갈 방법은 없어요. 장중에 반등했다 빠지고 반등했다 빠지더라도 시장은 꺾일 수밖에 없겠다. 그렇다면 저는 뭘 보겠다? 숏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버스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 나머지도 보겠습니다. 자, 미디어 콘텐츠 저점 이탈했죠? 직전 저점. 자, 에너지 화학입니다. 직전 저점 깨고 있죠? 철강입니다. 고점에서 찍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직전 바닥까지 한번 내려와야 될 겁니다. 자, 건설주 무너집니다. 저는 땡큐라고 생각하고요. 보험, 게임 산업 땅굴 파고 있죠? 자, 보험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보험은 최고점이니까 이제 다 팔아라 말씀드렸습니다. 꺾이고 있습니다. 보험주 이번에 떨어지면은 저는 언제를 살 거냐면 얘가 연말에서 연초까지 이제 배당주가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이 배당주가 또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보험주 섹터 ETF가 떨어지게 되면은 얘는 좀 싸게 사드릴 생각입니다. 한 달에서 두 달 사이 정도 기다리시게 되면 빠르면은 10월 말 정도, 늦으면은 11월 초 정도에 아마 제가 매수하자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정도나 길면 1월에서 2월 사이 정도 차익 실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 다 빠지는데 배당이라는 확실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떨어지게 되면 보험 섹터 들어갈 거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십시오. 종목 코드는 140700입니다. 코덱스 보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커머스 주저앉는 자리고요. 여행 레저, 바이오, 운송, 메타버스, 기계장비, FN5G 산업, 필수 소재, 헬스케어 모조리 다 추세 깨졌습니다. 어느 종목 하나도 버티는 종목 없습니다. 자, 유일하게 지금 제가 들고 가는 종목은 이거 하나입니다. 중장기 종목으로 제가 진행하는 게 요 어디 갔지? 눈에 안 보이네요. KT거든요. 네, KT. 지금 눈에 안 보이네요. 예. 그래서 이 KT라고 하는 종목은 경기방어 종목이기도 하지만 KT라는 종목은 경기방어 종목이기도 하지만 사실 저는 앞으로 2차 전지 얘기하는데
2차 전지가 핵심이 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생각해요. 자, 보시죠. KT 차트를 지금 보시게 되면 3만 원 깨지면 매수해라라고 이야기 드려서 이 자리에서 3만 원에서 2만 9천 원대에서 약 한 달간의 매수 기회를 드렸고,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서 3만 3,600원까지 바닥에서 한 2, 3% 정도 올랐거든요. 여기서 반 정도 차익 실현하시고 또 떨어지면서 사고 올라가면서 팔고 반복하는 과정입니다. KT는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년간 배당이 5% 정도 줘요. 평균적으로 연간. 그럼 내가 10년 동안 갖고 있는데 본전만 계속 고가격만 왔다 갔다 3만 원대에 있다고 쳐도 나는 얼마 벌 수 있냐면 50%의 수익을 낼 수 있겠죠. 20년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100%를 이익 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 KT 얘기를 하면서 우리 지금 옆에 계시는 아나운서께도 그 얘기했습니다. 다른 거 주식하지 말고 이런 거 사라. 이런 거 사서 1년에 한 번씩 5%씩만 배당을 받아도 이제 아직 20대거든요. 30대가 되면 50%의 이익을 낼 거고 40대가 되면 이 친구는 100%를 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사지 말고 이렇게 싸게 나올 때 얘도 보면은 샀다가 10%, 15%, 20% 올라오면 차익 실현할 수 있고 또 내려오면 샀다가 또 팔았다가 배당 받고. 여러분 사실 이것저것 괜히 여기저기 불리는 것보다는 지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렇게 안정적인 배당을 주는 종목들이 조정 나올 때 싸게 사는 게 상당히 좋고요. KT에 대해서 지난번에 장점을 드렸던 건 뭐냐면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내가 운전하는 차냐 아니면 기계가 스스로 운전하는 차냐, 이게 지금 대세로 바뀌는 전환이에요. 전기차가 아니고 수소차가 아니고 여러분 다른 차가 아니라 사실은 자율주행, 내가 운전하느냐 기계가 직접 자기 혼자 운전하느냐, 이걸로 지금 바뀌는 패러다임의 구간에 들어가 있는데 KT가 왜 여기에 되게 수혜 주냐면 위성에서부터 통신, 정보통신 이렇게 통신을 받아서 송신을 해가지고 운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요 위성 통신 분야에서 가장 원탑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KT입니다. 그래서 KT의 자회사들을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게 되면 내가 여기서 10배 나고 20배 나고 50배, 100배 날 만한 종목들은 그 KT의 자회사 연관되는 것들 여러분 공부하면서 찾아가세요. 그게 아마 이번 하락장에 여러분이 잡으셔야 될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저는 방송하면서 중소형 종목을 단 한 번도 추천해 본 적도 없고 앞으로도 소개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중소형은요,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에 계시는 분들만 수천 명인데 이 많은 분들이 만약에 1,000만 원씩만 사도 우리가 몇백억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루 거래 대금이 몇백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라면 제가 그 회사를 살렸다 죽였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소위 말해 주가 조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형 종목만 우리가 수백억을 사든 수천억을 사든 수조 원을 사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종목 외에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공부하고 싶다면 그 부분을 공부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시장은 앞으로 좀 안 좋을 거다. 그래서 인버스를 배팅해서 끌고 가겠다라는 게 오늘 제 종목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대안이 있느냐라고 저에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가 지수가 빠질 때 나는 어떻게 되지? 막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때 여러분들께 하나의 대안책을 좀 드려보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실까요? 제가 이제 명절이 끝나면 10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하고 온라인 선물 옵션 특강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선물 옵션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에요. 왜? 하락장에 주식을 하는 게 훨씬 더 위험한 거고 훨씬 더 깡통 찰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가가 오르면 상방으로 내리면 하방으로 방향을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내리든 오르든 상관이 없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 강의 주제는 하락장의 초특급 대응책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강력하게 하방을 배팅할 수 있고 어떤 자리에서 강력하게 상방을 배팅할 수 있는지 상승 패턴과 하락 패턴을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차트를 보실 때 앞으로 이 종목은 상승할 수 있겠다, 이 종목은 하락할 수 있겠다, 종목을 찾는 노하우도 생길 것이고요. 지금 인버스를 들고 가는데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9월 26일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강의를 하는 건 10월 7일이에요. 명절 연휴 끝나고. 그러면 그때쯤 됐을 때 과연 얼마나 시세가 나 있고 시장이 얼마나 조정을 받아 있을지, 하락해 있을지 한번 그때 가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선물 옵션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는 사람은 어쩌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10월 7일 토요일입니다. 명절이 지난 10월 7일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과 꼼꼼하게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선물 옵션을 전혀 할 줄 모른다. 선물 옵션 위험하대.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아무나 하는 거니? 나도 잘 못하겠는데 혹은 나는 직장인인데 정년이 한 5년 남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60대 다 은퇴하면은 나 90세, 100세까지 뭐 먹고 살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내가 지금 자영업자인데 장사 너무 안 돼서 폐업하고 다시 하고 폐업하고 다시 하고 한 두세 번 망해보니까 더 이상 종잣돈도 없고 뭘 하기가 겁난다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 좀 답일까 생각했더니 하락장 두들겨 맞아 보니까 주식도 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상승과 하락이 늘 공존하는 시장에서 하락 한번 세게 두들겨 맞으면 금융치료 참교육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야 이거 하면 안 되는 갑다. 여러분 부동산도 하락할 때가 있고 상승할 때가 있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산 시장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양쪽을 다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예요. 여러분 온라인 특강에 들어오십시오.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단톡방에서 10월 7일 날 여러분들께 오전에 아침에 온라인 특강이 올 수 있는 링크를 주소를 올려드립니다. 그럼 링크 주소 이렇게 누르시고 강의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톡방에 들어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황도 디테일하게 드릴 거고 이번에 장이 빠지면 어디까지 빠져서 어떤 종목을 어떤 순서로 순환매로 살 건지까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 무료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몇 시? 10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전에 9시부터 12시까지 저랑 공부하시고 식사하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겁나는데요. 두려운데요. 누가 매매하시랍니까? 공부한다니까요. 그리고 돈 내랍니까? 공짜라니까요. 들어보는데 3시간 듣는 노력을 하는 게 뭐 고민하고 자식할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한번 선물 옵션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이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49.5원을 터치하면서 연고점을 다시 썼습니다. 미정부의 셧다운 우려도 다시금 커지면서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는데요. 연휴를 마치고 돌아오면 10월장이 또 곧바로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10월 7일 토요일에 무료로 진행되는 온라인 특강 준비를 해뒀습니다. 하락장 약세장서에서의 대응책부터 시작해서요. 가장 쉽게 초보자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선물 옵션 매매법 교육 또 녹아서 풀어드릴 예정이니까요.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챙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여러분 모두 다 아시는 그 방법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시간 벌써 반절이 훌쩍 지나갔죠. 서둘러 들어오시길 바라면서 그럼 이제 2부 강의 또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 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짚어주셨고 또 하방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선물 옵션 매매법 교육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하나씩 시작을 해볼까요? 네. 자, 선물 옵션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방향이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지수가 올라갈 때 난 상방에 베팅할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지수가 하락할 때 하방에 베팅할 거야. 소위 말하는 롱, 올라가는 거 천천히 오래오래 올라간다 해서 롱이라고 얘기하죠. 상승장을. 그다음에 숏, 짧고 굵게 빠진다 해서 숏이라고 합니다. 하락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선물과 옵션 두 개가 있는데 각각 설명드려 볼게요. 지수 선물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야 올라가겠다. 여기서 나는 주식을 매수하는 거예요. 선물을. 나 올라가는 거 많이 못 올라갈 것 같으니까 5개만 매수할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만큼 올라와서 더 못 오르겠다. 다 올라왔네. 난 여기다 차익 실현할게. 5개. 이렇게 주문 넣으면 돼요. 주식하고 똑같죠? 간단합니다. 그런데 하락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하락은 우리가 청산하는 주문창에다가 야 이번에 많이 빠질 것 같아. 난 한 30개약 매도할래. 큰일 났다. 이제 시장 박살나겠는데 난 30개약 매도. 그러면 쭉 빠져서 야 충분히 다 빠진 것 같아. 차익 실현하자 할 때는 여기 매수 공간에다가 30개약을 이렇게 클릭 주문하게 되면은 내가 빠진 거 내가 위에서부터 공매도라고 생각하시면 공매도 때려서 이만큼 빠지면 수익이 이만큼 나잖아요. 이 폭에 대해서 차익 실현해버리는 거예요. 개념 쉽게 아시겠죠? 그래서 선물은 올라가는 방향을 매수라 그러고 내려가는 방향을 매도라고 한다. 자 그러면 옵션도 한번 보실게요. 우리가 옵션을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개념이 없는 거거든요. 자, 콜옵션은 개념을 설명드려 볼게요. 지수가 올라갈 때 콜옵션도 함께 올라가요. 따라서 콜옵션이 올라가면 지수 올라가는구나 이해하면 돼요. 근데 콜옵션이 기준점이 깨지면 시장 빠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옵션은 결국 기준점 싸움이거든요. 제가 여기다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시소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여기 콜이라고 하는 놈하고 풋이라고 하는 놈, 아까 콜옵션은 지수가 올라갈 때 상승이라고 했죠. 얘는 상승할 때 시세가 나는 거고 풋옵션은 지수가 하락할 때 시세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개가 무게가 똑같다고 생각하면 시소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좌우 어느 쪽도 흔들리지 않겠죠.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느 한쪽이 만약에 기울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풋옵션이 기울기가 이렇게 밑으로 무거워서 내려간다 그러면 누가 올라갈까요? 콜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까 콜이 올라가는 걸 뭐라 했죠? 상승장. 반대로 콜옵션 기준점이 깨지면서 얘가 내려가면 누가 올라갈까요? 풋이 올라가겠죠. 그럼 얘 뭐예요? 하락장이 되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기준점이 어떤 놈을 깨느냐가 상방과 하방을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저희 교육생분 중에 한 분의 계좌를 오픈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8월 21일부터 9월 7일까지 한 달 정도 됩니다. 3주 정도의 기간이 되는데 수익 금액을 보시게 되면은 500만 원 가지고 시작한 계좌거든요. 5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수익 금액 누적 금액이 얼마냐면 2,790이에요. 그러면 몇 배입니까? 내 원금의 5배 반, 거의 6배 가까운 이익을 내죠. 그런데 이게 왜 가능하냐면 옵션은 여러분 하루에 상한가가 없어요. 이론상의 상한가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상한가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내 원금의 10% 20% 버는 건 일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은 돈을 가지고 내가 레버리지 효과를 이렇게 계속 순환매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나 주식으로 돈 다 잃어버리고 돈 얼마 없는데요. 나 몇백인데요. 1,000만 원인데 2,000만 원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익률 게임이 내가 한 달에 원금 대비 2배 이상 벌 수 있는 건 기회가 무궁무진해요. 정말 많아요. 일주일에 몇 번씩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만 제대로 익힐 수 있다고 한다면 진짜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곳 선물옵션 시장입니다. 보시면 딱 하루 손실이고 전부 다 수익이죠. 이때도 손실이었던 날이 뭐 때문에 손실 난 거냐면 손절을 짧게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예요. 손절 짧게 하고 나서 나머지 다 이익 내면서 충분하게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9월 14일 날 거부터 제가 차트를 몇 개 한번 여러분 시간 되는 데까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지수가 오르고 내리는 과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이날은 상승 패턴인데 장 출발하고 아침에 11시 1분에 여러분 어때요? 여기 보시면 수익이 570만 원 났습니다라고 인증하시는 분부터 여기 10시 36분에 150만 원 수익 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까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는 옵션을 1,000만 원 이상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얘는 수익률이 배수가 큰 거기 때문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견디기 힘들거든요. 내가 300만 원 갖고 할 때, 500만 원 갖고 할 때, 1,000만 원 갖고 할 때, 2,000, 5,000, 1억일 때 정말 견디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얘는 처음 초보자들은 그냥 여러분 한 2, 300만 원 갖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100만 원 갖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천천히 내가 여기에 적응해서 얘가 몇 배 나고 몇십 프로 수익 나는 걸 견디는 훈련이 되면 그때 물량을 조금씩 늘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돈을 많이 지르기 때문에 힘든 거지 내가 적은 돈을 가지고 몇 달간 차근차근 내가 쌓아가면 굉장히 재밌어요. 왜냐하면 적은 돈이 이렇게 불어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잖아요. 여러분 몇백만 원 가지고 내가 500만 원 가지고 3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만들어 보셨습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굉장히 재미있고요. 자, 그러면 어떤 날이길래 가능했냐 볼까요? 자, 우리가 상방과 하방을 보는 거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차트가 이게 풋옵션 차트입니다. 제가 P라고 써놓을게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것이 뭐냐면 콜옵션 차트입니다. C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콜, 풋 두 개의 차트 중에 맨 위에 게 이게 선물이에요. 선물 5분봉인데 얘는 패턴을 보시면 전날보다 갭상승해서 하루 종일 갭상승 런한 거예요. 하루 종일. 상승장에 제일 돈을 많이 버는 패턴이 뭐냐면 전날보다 갭상승해서 하루 종일 오르는 패턴이 제일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수익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개인 매매자는 그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날보다 갭상승을 하면 어제 본 가격이 있잖아. 그죠? 야, 어제 나 10,000원 해봤는데 갑자기 갭상승하면서 12,000원이 20% 갭상승을 했어. 12,000원 됐는데 거기서부터 야 그럼 눌리면 한 10,000원 근처에 내려오면 직전 저점이니까 내가 사야지 마음을 먹었는데 12,000원에서 살짝 흔들다가 1,700원, 1,800원 흔들다가 바로 튀면서 다시 14,000원 가고 15,000원 상한가가 버리면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왜? 전날 봤던 가격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전날 본 가격보다 비싸냐 싸냐가 문제가 아니라 얘가 저항대를 돌파돼서 날아가는 놈이면 내가 오늘 사서 12,000원에 샀는데 15,000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일 갭상승해서 15,000원 됐어요. 근데 내가 15,000원 됐는데 저항을 뚫은 놈이면 15,000원 사가지고 2만 원 가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죠?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파트를 여러분 분양받는데 3억 5천에 분양받았는데 목동 아파트가 1980년대 중반에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분양가를 보면 한 3억 원저리예요. 근데 지금 얼마 하냐면 20억이 넘어가요. 자, 생각해 보세요. 3억에 샀다가 아싸 7억에 파는 사람은 기분 좋다고 팔았을 텐데 10억 갈 때 화병 났을 거고, 또 10억에 파는 사람은 15억에 갔더니 우라통 터집니다. 그죠? 예. 그렇게 15억에 파는 사람 20억 갔는데 근데 20억 팔았더니 10억으로 떨어지면 그 사람은 잘 팔았다고 하겠죠. 예, 화병 나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자,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싶은 거냐면 얘가 올라갈 폭이 더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너무 많이 오른 것은 잘못 사시면 위험하죠. 자, 그래서 이걸 뭘로 판단하냐라고 묻는다면 첫 번째 옵션의 지지가로 판단합니다. 자, 풋옵션의 기준점은 얼마냐면 3.5예요. 근데 얘가 깨지는 순간부터 하방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준점이 깨졌잖아. 아까 시소에서 얘가 무너지는 순간 누가 튀어 올라간다? 반대 방향이 튀어 올라간다. 그래서 콜옵션이 바닥에서 얼마를 갔냐면 500% 5배를 갑니다. 내가 100만 원만 사도 500만 원 버는 거고 500만 원 사면 2,500만 원을 벌 수 있는 굉장한 파동이 생깁니다. 이게 선물 옵션에서 발생하는 일들이고요. 자, 이번에는 9월 12일 패턴 한번 볼게요. 얘는 계단식 하락입니다. 자, 아침 시작하고 11시쯤 돼가지고 수익 740만 원에 인증을 하십니다. 저랑 1년 반 정도 같이 매매하신 교육생분들입니다. 보시면 자, 어떤 날이냐면 요즘 같은 패턴인 거죠. 전날보다 갭상승을 했는데 아까랑 반대는 뭐죠? 아까는 갭상승했는데 하루 종일 올랐죠. 얘는 갭상승했다가 종일 빼버리죠. 자, 이걸 뭘로 판단하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까랑 차이가 뭐냐면 기준점을 어디에 잡느냐의 싸움인 거예요. 자, 콜옵션이 여기다 그랬죠. 자, 2.5가 기준점인데 시가의 2.5에 저항을 맞고 장이 죽기 시작합니다. 저항을 받고 죽는다는 얘기는 시장에 중간중간 반등이 나와도 걔는 뭐다? 하락이다. 이해하셨나요? 콜이 죽었다. 그럼 반대 방향 푸서 삽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서부터 고점까지 약 300%의 이익을 내게 됩니다. 굉장한 시세를 내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빠지는 하락장에 선물옵션이 왜 왕좌를 차지하냐면 주가가 빠질 때 내 종목 수십 프로, 수백 프로 마이너스가 계속 까이고 돈이 삭제될 때 나는 뭐합니까? 풋옵션을 사면, 선물 매도를 때리면 나는 돈을 벌어요. 또 인버스를 사면 돈을 벌어요. 근데 이걸 왜 안 해? 안 그래요? 장이 빠지면 내가 선물을 매도하면 된다고 배웠고 풋옵션을 사면 된다고 배웠잖아. 근데 왜 하나냐고. 본인이 안 해놓고 주식이 빠져서 힘들어요. 집값이 떨어져서 힘들어요. 나는 내 자산 가치가 떨어져서 힘들어요. 아니, 본인이 안 했잖아요. 아니에요? 맞잖아. 본인이 안 했잖아요. 자, 내가 이 하락장에 이기려면 방법이 있다니까요. 뭐 한다고? 선물을 매도하고 풋옵션을 사면 돼요. 상승장은 선물을 매수하고 콜옵션을 사면 돼요. 매우 간단한 건데 그냥 홀짝밖에 없어. 자, 여러분 청기 아시죠? 청기 올려 홀 100개 올려 풋 청기 내리고 콜 올리지 말고 이거 하는 거 이거 그냥 양방향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할 게. 주식에서는 3,000개 종목을 가지고 내가 찾아야 되지만 3,000개 가까이 종목이 되죠. 주식 ETF 다 합치면 3,000개가 넘어요. 근데 그중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선물은 그냥 올라가냐 내려가냐만 보면 돼요. 근데 뭘 판단하느냐? 기준점을 가지고 판단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 갭상승을 했는데 9월 14일 패턴하고 12일 패턴이 왜 차이가 있냐? 자,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얘는 똑같이 갭상승했는데 냅다 올라 종일. 이유가 뭐예요? 풋옵션이 기준점을 깨서. 그래서 풋이 죽으니까 콜이 올라갈 것이고 지수는 상승할 거다. 그랬더니 상방으로 500%가 터지더라. 근데 이틀 전을 보시면 9월 10일을 보시면 똑같이 갭상승했는데 얘는 왜 죽었냐면 콜옵션이 저항이 2.5인데 2.5를 넘겨서 달렸으면 갔겠죠. 근데 이 저항점이 기준점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시장은 박살난 거다. 그래서 우리는 하방을 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옵션을 알게 되면 선물 옵션을 저한테 제가 언제 한다고요? 10월 7일 날 오전에 9시부터 몇 시까지? 12시까지 이거 가르쳐 드린다고. 기준점 잡는 방법, 기준점을 활용하는 방법, 상방 대응하는 방법, 하방 대응하는 방법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공짜니까 그냥 와서 들으셔요. 여러분 노력 공짜라고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보기만 하면 돼. 듣고 그려. 그려. 설명 좀 더 해봐봐. 그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시간 되는 데까지 몇 개 더 볼게요. 자, 9월 7일입니다. 이날은 아침에 여기 보시면 수익률 보실까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믿을 수 없는 수익률입니다.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께는 늘상 있는 일이고요. 수익률이 502%, 502.94% 수익률 계좌가 인증이 올라옵니다. 자, 수익 금액이 얼마냐면 2,079만 원입니다. 얼마 갖고 배팅하신 거예요?
하나부터 하나도 안 팔고 다 버텼다면 400만 원 가지고 벌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죠. 가면서 분할 청산하면서 가기 때문에 실제 배팅 금액은 우리가 좀 더 됩니다. 1,000만 원을 배팅해 가지고 2천만 원을 벌었으니까 내 원금의 200%죠. 100% 수익이 1,000만 원 번 거니까 200%면은 2배의 이익을 낸 거. 1,000만 원 원금 빼고 2천 추가로 벌은 거예요. 3천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얘는 가면서 1차 청산하고 2차 청산하고 조금씩 분할 청산하면서 가기 때문에 최종 수익률이 500%를 보고 우리가 팔아먹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그러면 보시면 오전에 11시 17분에 이런 수익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한두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많아요. 자, 이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자, 풋옵션을 4개나 샀어. 한 종목은 1개 샀고 이 종목은 11개 샀고 이 종목은 3개 샀고 이 종목은 4개 샀네요. 종목 다 보이세요? 숫자가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수익 금액들이 무시무시하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왜? 지수가 터질 때. 자, 어떤 날이었나 볼게요. 아침에 장 출발하고 상승, 그 다음에 하락, 반등, 상승. 4번의 매매 기회를 줬습니다. 아침에 그러면 올라가는 건 뭘 봤을까요? 콜옵션이 1.37이라는 지지가를 지켰다. 풋옵션은 1.79 기준점 깼다. 그러니까 여기 깨질 때까지 얼마? 나는 상방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기준점 2.5를 넘지 못하고 슬슬슬 고점이 낮아진다. 난 뭐 한다? 하방 보겠다. 그러니까 뭐해? 풋옵션을 샀더니 바닥에서부터 몇 배 났다? 5배 났다. 자, 5배 나고 나니까 슬슬 반등을 하려는데 놀까 하다가 1시간쯤 횡보하는 걸 보다 보니까 반등 좀 하겠다 싶어서 단타 한번 들어갔더니 아싸 60% 수익. 굉장히 편안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더 이상 못 가는 것 같아. 에이씨 막판에 하방 할라나 보다. 한 번 더 들어가 볼까? 그때 아싸 풋에서 따볼 수익. 우리가 지수가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종목의 차트라고 본다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 차트인데 이 차트에서 돈을 이렇게 벌어요. 자, 우리 또 하나 볼까요?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8월 17일 경우에를 보겠습니다. 이날은 제가 일봉의 추세를 얘기하면서 지수가 많이 빠질 거라고 풋옵션을 매집을 시켰습니다. 비중 내 원금의 30에서 50% 배팅하세요. 선물옵션이 얼마나 매력적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1.10에서 20에서 내 비중의 30에서 50% 배팅하시라고 강력하게 문자를 드리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거 안 잡고 뭐 하는 거냐고 대체 제발 잡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 둘, 셋, 넷, 3박 4일 만에 수익률이 550%가 터집니다. 여러분, 내 원금이 1,000만 원 있는 사람인데 300만 원 30%만 배팅했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면 3, 55, 1,500이 수익이 났네요. 좀 일어설만 합니까? 자, 50% 배팅했습니다. 55, 25, 2,500만 원 수익 났네요. 원금 3,500으로 불었습니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겠습니까? 오케이. 자, 여러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콜옵션과 선물 매수로 주식으로 돈을 법니다. ETF로 법니다. 그런데 하락장은 지금처럼 인버스에다 비중 50%, 100%까지 풀베팅하고 선물 매도 저는 지금 340.3050에 잡아서 지금 벌써 12P가 하락하고 있는데 아직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풋옵션 저희가 지난주에 배팅한 거 아직까지 들고 갑니다. 반은 차익 실현했고 반은 들고 가는 중입니다. 아직 시세 목마르다. 더 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락장은 어떤 기회가 됩니까? 늘 울어야 되는 장입니까? 저는 웃고 있는데 표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수익 나니까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선물 옵션은 어려운 게 아니고 위험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고 하는 주식이 위험한 거고 모르고 하는 선물 옵션이 위험한 겁니다. 10월 7일 오전에 여러분 9시부터 12시까지 저랑 공부 한번 해보시죠. 굉장히 재밌게 쉽게 힘있게 알려드릴 테니까 함께 공부하시고 함께 돈을 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노란톡 단톡방에 지금 얼른 들어오셔야 방송 같이 할 수 있으니까요. 빨리 들어오세요. 감사합니다. 네, 알고 매매하면요. 상승장은 물론이고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야말로 2배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선물옵션에 관한 전문가님의 도움 말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도 이 내용이 좀 어렵다, 모르겠다, 헷갈린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방송 시간 외에 추가적으로 선물옵션 매매법 교육 또 도와주실 예정이고요. 또 이 시장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돌파구 함께 찾아드릴 예정입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기만 해도요. 이 모든 내용을 담아낼
시간에는 그러한 특강 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단돈 1원도 들지 않고요. 오전 9시부터 3시간 동안 10월 7일 토요일에 진행이 되니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이 특강 링크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계가 7시 50분을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죠. 여러분 모두 시간 안에 입장하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하고 무탈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